안녕하세요. 피플 위드 CJB 연규혁입니다. 충북에는 11개 시군의 문화원이 있고 또 그 문화원들이 충청북도 문화원 연합회를 결성해서 충북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북도 문화원 연합회장에 강전섭 청주문화원장이 선출됐는데요. 오늘은 강전섭 회장 모시고 문화원의 역할과 추진 사업 등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충청북도 문화원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예. 먼저 소감도 부탁드리고요. 저희 피플 위드 CJB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문화원의 힘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러한 때 제가 충청북도 문화원연합회 회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충청북도 문화원 연합 회장으로서 충북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는 의욕 또한 충만되어 있고요. 그것이 또 바로 우리 문화원의 역할이 충북 도민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개 문화원장님들과 힘을 합쳐서 충북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충북 문화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북문화원 연합회 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231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단체고요. 네. 우리 충북에는 11개 시군의 네.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문화원 연합회도 역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 법인입니다. 네. 도내 11개 문화원 연합체로 충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시군 문화원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국에는 231개 지방 문화원이 있고 또 충북에는 11개 시군에 이제 문화원이 있다. 이렇게 또 네.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화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 충북 문화원 연합회 이 고유의 역할이 있다면 뭘까요?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향토문화 진흥 사업과 생활문화 진흥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향토문화 진흥 사업은 지역에 알려지지 않는 역사와 문화 발굴을 통해서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이를 전승, 보존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전통문화 축제라든가 학술 세미나 그리고 향토문화 서적 발행 등이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이 전통적으로 고유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문화 분야에서는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문화가 있는 삶을 영위하게끔 해서 주민들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네. 예를 들어 문화학교라든가 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지역 특성을 연구하는 지역학 거점 역할, 그리고 지역 문화 역사 교육 역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회장님께서는 평생 이제 교육자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화원과는 또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건지 좀 그 스토리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2019년 2월 말에 이제 교직에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 문화원 활동은 꽤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뭐 교직 생활 하실 때부터 예, 하셨군요. 예, 예. 예. 그래서 2000년에 그 현 딩하도로 문화원 이사장이신 네. 박영수 원장님께서 권유를 하셔서 문화원에 이제 입회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당시 이제 그 청주문화원장 겸 충청북도 문화원연합회 회장이셨던 박영수 원장님께서 이렇게 권유를 해서 제가 문화원과 인연을 맺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 박영수 원장님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고 삶의 멘토로 좀 지금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네. 제가 이제 문화원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해보니까 네. 참 배울 점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 지역을 움직이는 많은 훌륭한 분들과 교류를 통해서 저 스스로도 발전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이렇게 들었고요. 또 저에게는 또 다른 그 배움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2008년에 문화원 이사를 했고, 그리고 2019년에 청주문화원 62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경선에 의해서 문화원장에 됐고, 또 오늘날 또 이렇게 제가 충청북도 문화원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옆에서 아무리 권유를 해도 또 관심이 없는 분야면은 또 선택하기가 쉽지 그렇죠. 않잖아요. 예. 원래도 좀 그 전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이렇게 청주 문화원 활동을 시작하게 된 뭐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이셨는지 듣고 싶어요. 늘 저는 그 지적 호기심이라는가 또 다른 분들과의 많은 그 교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원이라는 곳이 다른 어떤 문화예술 단체들하고 다르게 상당히 그 저에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뭐 지도교사로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도 후회 없는 그런 문화원 활동을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문화원과의 인연이 이제 그만큼 또 오래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문화원이 좀 해결해야 될 그런 시급한 과제들도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먼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가장 먼저 선결해야 될 과제는 전문 인력 확보, 그리고 재정 자립도 확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문화원이 수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원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요. 또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 문화재단으로 인력과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화원 발전에 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원이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서 도민이나 시민들에게 많이 그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도 뛰어나지만 네. 여전히 문화원에 대한 인식과 또는 그 종합적인 인지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네.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문화원의 역량 발휘에는 또 한계가 있을 뿐이 없고 또 따라서 인력과 재정 또는 시설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고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도 이제 2021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무리 뭐 좋은 취지를 갖고 뭐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진행하는 단체들이어도 뭐 시민들도 국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만큼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없잖아요. 이제 청주 문화원도 그러면 이제 누구나 가서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청주 시민이면 누구나 다 저희 문화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 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네. 문화원에서 많은 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이 시민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이제 홍보의 그렇죠. 부족함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21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본 계획을 이제 발표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 기본 계획은 2020년 6월에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되었는데요. 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고 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문체부가 지자체와 문화원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2021년 12월 21일에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네.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국가와 지자체,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책무를 강화하고, 두 번째는 문화원을 지역문화 고유의 원형을 보존 전담하는 기관화 및 지역학 거점 역할을 부여를 해서 지역학 및 지역문화 분야의 전문 인력 및 예산 지원. 세 번째는 문화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방문화원에 대한 예산 시설 지원 강화.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 문화기관, 단체 간의 역할 조정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입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시일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문화원에 대한 역할이나 지원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저희 문화원도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국가나 뭐 지자체의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문화원 자체 역량 강화, 이게 그렇지. 먼저 또 예, 해결돼야 될 게 예.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이 모든 예산 지원을 사실 지자체에서 다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또 문화원도 손발 놓고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 스스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 마련을 하고, 또 네.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하는데 더 많은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청주문화원의 경우를 보면 네. 지역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게 전국 231개 문화원 중에서 최초로 저희 문화원이 이거를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제 이 재원을 마련 재원으로 청주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발간해서 네. 청주 시내 뭐 초등학교라든가 도서관 또 시민들에게 배포를 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이제 그 동화책인데, 예. 이제 제목이 땅에 세운 돛대라는 책입니다. 이제 여기 안에 보면은 이제 동화들이 나오는데, 이 동화들이 뭐 좀 다른 동화와 특별한 점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동화책이 특별한 것은 이 청주 지역의 산재에 있는 신화나 전설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거고요. 또 거기 이제 그 그림이 있는데, 그림은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전부 다 이렇게 손수 그린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더 의미가 있고, 또 청주에서 아마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최초로 이 어린이들 위한 동화집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진짜 현장 사진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아마 이런 역사적 사실이나 우리 지역의 고유한 이런 문화들을 바탕으로 한 이런 동화들을 또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그림도 예. 다 그려져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이 충북 지역 또 청주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게 또 단순한 어린이 동화책이 아니고 이건 네. 어른과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즉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동화책이라서 네. 더욱 의미가 있고, 청주 사람이라면 또 반드시 이 동화책을 통해서 우리 청주의 문화와 역사, 이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책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뭐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읽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안에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꽤 많습니다. 이제 예. 두께도 조금 있는데,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사실 네. 우리가 다 접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막연하게 이렇게 접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그
예를 들어 거기 첫 번째 그 표지 화면에 있는 것이 그 철당간이죠. 아, 이게 철당간이군요. 예, 예. 네, 그렇네요. 네. 이 철당간에 대한 그 내용만 알고 있지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그 설화가 담겨져 있는지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 네.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이 책자를 접하는 분들이 실제 읽어보면 해서 더 많이 이 우리 청주 지역의 역사를 알게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이게 또 잘된 책자로 또 선정이 돼서 그런지 네. 청주 신문에서 매월 한 꼭지씩 요게 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요? 아, 그렇군요. 6월 달에도 아주 한면 가득히 이 내용이 실려서 청주 시민들이 이거를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청주 시민들 중에서 철당간을 모르는 예.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저도 지금 이제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얽힌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저도 모르고 있었네요. 예. 예. 이렇게 뭔가 더 자세하게 우리 지역의 곳곳을 알 수 있는 예. 그런 또 책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청주 역사문화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청주 문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 연구 및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학술 연구 정책 개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 네. 또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담아낸다면 그것이 우리 문화원의 새로운 길이고 또 충무문화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은 지역 문화 및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지역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근데 또 일부에서는요, 이 문화원이 뭐 특정 몇몇을 위한 단체다, 아니면 조금 노령화되었다, 뭐 이런 의견을 내비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문화원에 대한 인식 개선에 좀 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아마도 각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민 강좌에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오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원이 그 지역의 생활문화 중심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문화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네. 또 각 문화원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문화원의 예를 든다면 현재 정회원이 1,000명이 넘는 그렇게 거대한 나왔습니까? 조직이 됐고요. 네. 다양한 분야에서 또는 다양한 경력을 쌓은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뭐 고루한 집단이거나 너무 보수적이거나 뭐 연령층이 많은 그런 분들만 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세대가 지금 문화원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각 문화원에서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문화원에 좀 가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런 분들은 뭐 꼭 회원 가입이 필요한 거는 아닌 건가요? 아니면? 예. 저희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청주 시민이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10개의 강좌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강좌에 저희들은 다 무료 강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얼마든지 여기에 관심 신청해서. 있는 분들은 네. 신청을 해서 이렇게 수강을 할 수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네. 청주문화원의 회원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청주문화원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아무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널리 좀 심어주고 싶습니다. 가르치시는 분들, 네. 그렇죠.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청주문화원에서 활동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일단 누구나 들어오실 예. 수 있지만 이제 예. 활동을 하면서 예. 본인이 이제 자부심을 저절로 갖게 되는 예. 그런 이제 또 프로그램들 예. 많이 또 구상을 예. 하고 계시겠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강좌 중에서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시면 지금 저희가 몇 개 이제 좀 10개 말씀해 강좌를 주세요. 하고 네. 있는데 뭐 민요반도 있고 또는 가야금반도 있고 가야금 배우나요, 그러면? 예, 그럼요. 가야금 오. 병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서양화반, 그리고 문인화반, 뭐 생활 자수, 또 민화, 그리고 한국무용,
뭐 등등 해서 10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네. 아주 꽉 차서 아주 굉장히 즐겁게 그 강의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원에서 강좌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은 네. 우리 저게 최고로 훌륭하신 그런 선생님들을 모셔서 강좌를 맡기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게 고루한 집단은 아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요즘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뭐를 배우고 싶어도 어디 가서 배울 곳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주문화원이 그나마 문을 좀 더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 우리 어르신들이 좀 많이 방문을 하니까 또 그런 오해들이 있지 않나 예,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 문화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이제 넓은 영역을 포함하는 단어다 보니까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회장님께서는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가 개개인의 삶을 담는 그릇이자 국가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릇에 자신의 삶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생활 양식을 담아내는 것이죠. 그 생활 양식은 역사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뭐 체육, 의식 등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스스로 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곧 행복한 삶이고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개개인들이 모여서 도시와 국가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 주민들을 매료시켜서 끌어들이면서 그 지역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도 문화는 지역 창생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도 이런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도민들이 문화원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문화원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의 의지가 결연하게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충북 문화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충북의 11개 시군마다 특성이 있고 또 추구하는 방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죠. 네. 다만 역사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본다면 바로 선비정신이 아닐까 하는 선비정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비는 단순히 조선시대의 사대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선비가 갖춰야 될 덕목, 즉 예의라든가 올거듬 또는 근면성실, 실천의식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야말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떤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이기주의, 생명경시주의 또는 폭력의 일상화 등 정신으로 피폐해진 현대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과 생활문화는 품격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요즘에 이제 뉴스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 마음이 참, 안 좋아지는 그런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예. 다 우리가 이제 문화의 힘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 위안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 다양한 문화 예술 단체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워낙에 또 문화에 오랫동안 또 몸을 담고 계셨고, 이런 단체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도 얘기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보라든가 저변 확대 그리고 경쟁을 통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반면에 일정 수준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생겨나다 보니 전반적인 수준 저하를 염려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중복 투자라든가 중복 지원 또는 한정된 예산을 놓고 각 단체 간의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바로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런 그 단체들이 그동안 또 문화원에서 수행했던 많은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본따서 하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 공간적 제약으로 문화원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네. 이런 단체들이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부정적으로 우려되는 면들도 있지만 이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지자체에 의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뭐 추진되는 지역도 있고 이제 충북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 청주 문화원 또 충북 문화원의 역할이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많은 문화원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설립한 문화재단으로 인력과 재정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그 문화예술 단체들이 네. 결국 재단만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은 재단의 관료화라든가 권력화가 돼서 또 다른 폐단을 낳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도 됩니다. 우리나라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민간단체에서 설립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무 전문 인력 같은 거를 보면은 문화원이 보통 평균적으로 두세 명 정도고, 연간 예산도 평균 7억여 원에 이렇게 불과한 실정입니다. 네. 반면에 기초단체가 설립한 문화재단의 그런 직원 수를 보면은 네. 평균 60여 명 정도이고 예산도 무려 평균 83억여 원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또 이 광역 자치단체까지 포함되면은 네.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에는 많은 지원을 하면서도 네. 민간주도로 설립한 그런 문화원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증거이죠. 그러다 보니 문화원에서는 어떤 사업 규모가 큰 그런 전국적인 공모사업 같은 건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인력도 이렇게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전국 근무를 많이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차이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향토 문화라든가 생활문화 분야는 문화원으로 그리고 전문 예술 분야는 예총이나 민예총으로 그리고 정책 부문은 재단으로 이렇게 특화시켜서 지원을 하면 균형 발전이라든가 또는 동반 발전을 이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기본적인 예산 자체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이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예. 할 수 있는 역할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방법들로 이게 좀 해결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기다려야죠. 예. 그리고 또 문화원 자체적으로 문화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 이제 자체적인 그런 뭐 발전들과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원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희망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께서는 이제 청주 문화원장도 겸하고 계시잖아요. 이 청주 문화에 대한 이야기, 또 청주 문화원 소개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청주는 15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고도이자 기록문화 도시입니다. 오랜 역사에 걸맞게 수많은 인물들 또는 문화재, 관광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죠. 청주문화원은 1957년 개원한 이래 66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요. 네. 이 동안에 많은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활용을 하면서 아름답고 풍성한 청주 문화를 꽃피우고 또 그 열매를 수확을 해서 갈무리 해온 유서 깊은 향토 문화의 발원지이자 청주 문화의 중심이고 청주 문화의 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청주는 인류 문명의 새벽을 연 금속 활자의 발상지이고 또 추정 행궁을 통해서 한글 창제의 사랑방 역할을 한
문화의 본향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주문화원이 쌓은 업적을 뭐 일일이 설명을 하기는 어렵고요. 분명한 것은 오늘날 청주 문화를 형성하는데 우리 청주문화원이 큰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의 고유 문화의 원형을 찾고 또 문화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더욱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지난 2014년이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고 이제 2015년에 청주문화원과 이제 청원문화원이 이제 통합이 됐는데요. 통합 이전과 좀 비교해봤을 때 어떤 발전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벌써 두 문화원이 통합된 지 이제 8년이 지나고 있네요. 네. 두 문화원이 통합되면은 사실 청원 지역이 소홀해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물론 또 그 통합 당시에 많은 그 논란, 분란, 갈등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청주문화원과 또 청원문화원은 도시와 농촌 문화라고 하는 그 지역적 특성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한 후에는 이런 강점들을 저희 문화원이 잘 활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면서 청주문화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통합 이후에 질적 양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그 회원수를 살펴보면 저희가 통합 당시에는 500명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정 회원수가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 회비를 12만 원씩 받고 있는데 상당히 그 좋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우리 문화학교를 찾는 그 시민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그 많은 그 동호인들도 있기 때문에 합치면 한 3,000명이 넘는 거대한 그 조직체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청주문화원 부설 역사문화연구소 설립을 하고 또 청주문화원 발전회를 구성한 것이 질적 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주의 역사와 문화 원형을 학술적 고찰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역 문화를 개발 보존하고 활용하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주문화원 발전위원회는 경제와 문화의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발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이제 재정 확보를 한 게 이제 전국 문화원에서도 이제 첫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또 이루어지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기업이 문화예술이라든가 단체를 지원하는 메세나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재정 확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저도 여기에서 이런 것을 착안을 해서 청주문화원도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에게 기업과 문화가 만났을 때 가져오는 어떤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또는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켰다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면서 동참을 유도를 했는데 진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1차로 25분으로 구성된 청주문화원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매달 20만 원씩 2년 약정으로 1억 2천만 원이라고는 후원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청주문화원 발전위원회 김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주문화원은 이런 후원금으로 청주 시민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차로 지난 2월에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어린이 책이요. 통화책 땅에 세운 돛대를 발간해서 청주 지역 초등학교라든가 도서관 이런 시민들에게 많이 배포를 해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또 이 동화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의 산재에 있는 지역 설화를 정리해서 지역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가 생동감 있게 이렇게 구성된 책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통해서 저희 청주문화원은 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확보한 재정으로 발간해서 그간 문화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도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아이템을 발굴을 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회장님께서는 청주 문화원장이시면서 또 충북 문화원 연합회장님으로 이제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11개의 시군의 이제 문화원과 함께 발전시켜야 나가야 하는 그런 책무를 갖고 계시잖아요. 어떤 계획들이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원들이 그간 수행해온 전통문화 계승 발전이나 문화원 문화자원 발굴과 보급, 그리고 생활문화 진흥이라는 그런 역할을 강화를 해나갈 작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문화원 간의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하겠지요. 충북문화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을 발굴을 추진을 함으로써 문화원 간 균형 발전을 꾀해야 하고요. 지역문화원뿐만이 아니고 전국 230개 문화원과 교류를 통해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고 시행을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2021년 12월에 문체부가 발표한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이 가능한 한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원 연합회를 통해서 지자체는 저와 도내 각 문화원장님들과 힘을 합하여 기본계획 이행을 촉구하고 그 방안도 제시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북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뭐로 좀 꼽아 보시겠어요? 충북 문화를 고양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정책 당국, 그리고 문화예술인, 나아가 도민들의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문화예술가 단체는 사람 있는 문화, 감동 있는 예술을 창조하고, 자치단체는 내실과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으로 지원을 하며 도민들은 마음껏 누림으로써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는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아주 미흡합니다. 예산에서 예산면에서 본다면 문화예술 부분은 전체 예산의 2%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그 실정입니다. 문화로 누리는 그 효과를 생각한다면 아주 미비한 수준이죠. 재정 부분이 사실상 많은 부분이 그 복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는 그러나 지원받는 당사자에게 그 효과가 그치는 반면에 문화예술은 그 효과가 훨씬 폭이 높다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문화가 중요한 이유이고, 또 정책 관계자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등단한 수필가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뭐 고서 수집도 하신다고 들었고, 연구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뭐 고서 수집이나 이런 작품 활동들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영수 이사장님은 께서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수필반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앞으로 문화 활동에 이렇게 종사를 하려면 이 수필가로 좀 등단을 해서 더욱 문화에 관심을 가졌으면 어떻겠느냐는 그 말씀이 계셔서 제가 이제 그 수필반에서 공부를 했고, 또 박영수 이사장님께서 또 수필가로 등단을 시켜 주셨습니다만은, 수필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많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도 게을리하고, 또 현재는 또 이런 또 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글쓰기가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창작 활동하기가. 그래도 간간에 신문지상에 발표는 하는데 그거 좀 어렵더라고요. 얼마 전에 동해일보에 청주시에서 선정한 23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거를 그 기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네. 저도 거기 필진에 지금 가입을 해서 지금 두 꼭지 글을 썼습니다. 중앙동 헌책방에 네. 대한 거 하고 청주 삼겹살에 대한 그 기사를 제가 썼는데 그 읽어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뭔가 향수를 느끼고 우리 청주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 청주 삼겹살이 음식 문화 상품으로 이렇게 널리 홍보되는 것 같아서 좋았다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고요. 네. 예. 이게 뭐 워낙에 또 잘 알고 계시는 이런 지역 문화를 바탕으로도 글을 쓰시니까 그 글을 보고 또 공감하는 분들도 더 예, 많을 거라는 예.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럼 이제 고서 수집 같은 것도 지금 예. 계속 하고 계시나요? 이제 고서 수집은 이제 지금은 많이 자제를 하고 있고 네. 참 이 고서 수집을 하면 제가 할 말도 좀 많고 네. 사연도 많습니다. 예. 제가 고서 수집은 한 30여 년 넘게 이렇게 해왔는데 네. 아마 우리 그 충북에서는 이 수집한 고서를 가지고 전시회를 한 분으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럼 전시도 여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이제 뭐 20회 넘게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네. 큰 그 전시회를 살펴보면은 1996년에 제1회 전국 교육개혁 박람회 때 제가 참가를 해서 충북교육 100년사를 이 책자로 이렇게 전시를 해서 아주 큰 그 호응을 얻었고요. 또 96년에 또 이제 그 충북 문학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 또 크게 예술의 전당에서 문학 전시를 했고 또 고인세박물관에서 그 개화기의 고서와 도서들이라는 그 주제로 해서 크게 이렇게 전시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청주문화원 개원 50주년 기념 및 광복 60주년 기념 행사로 국립청주박물관과 청주문화원이 합작으로 해서 한 그 행사에 제가 그 전시를 크게 이렇게 했습니다. 해방 공간의 도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해서 전시를 했는데 그때는 아마 굉장히 큰 대대적인 그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행사였고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관람을 해서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제가 원장에 되기 직전에 청주에서 그 전국 독서대전이라고 하는 큰 그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근대 도서 100년 콜렉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해서 제가 그 전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호평을 받았고 저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어렴풋하게 그 독서전 때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평소에는 사실 만나보기 힘든 책이잖아요. 만나볼 일이 없는 그런 책들을 이제 다 모아 오셔서 또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시는 건데 이 고서 수집만의 매력이 또 있나요?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뭐 사람은 각기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취향에 따라서 수집하는 것도 각기 다르죠. 네네. 예. 뭐 난초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고 또는 뭐 골동품을 수집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우표를 수집하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저는 그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고서 수집에 들어왔지만 저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제를 하고 계신다고 표현하셨군요. 앞에서. 뭐 저희 집사람이나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이거 좀 미안했는데 사실 고서 수집은 어느 수집보다 저는 매력 있는 거라고 보고요. 또 수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청주 지역에 문학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주에도 문학관이 좀 만들어져서 청주를 찾는 많은 분들에게 청주에 훌륭한 그런 문학인들이 있다는 것, 또 문학 작품들이 탄생을 하게 됐다는 그런 배경이 이곳이라는 것도 한번 좀 알리고 싶고요. 또 청주에 이런 문학관이 만들어진다면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그런 그 도서들을 아낌없이 한번 좀 쏟아부어서
멋진 그 문화관이 되는데 일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게 고서 수집일은 사실 고급 취미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멋지다고는 하지만 저는 제 별명이 그 장돌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장돌뱅이거든요. 그 귀쾌한 그 고서점이라든가 헌책방을 뒤지면서 제가 원하는 그런 책자를 이렇게 발견했을 때 그 짜릿한 쾌감, 그 그런 것도 있겠군요. 예, 그런 뭐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고, 저는 고서에서 피어난 그 향내가 프랑스의 샤넬 화이브보다도 더 향기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품 향수보다도 훨씬 더 좋다. 예, 네. 참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제 스필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충북 문화를 위해서 얼마나 이제 헌신하실지 이제 이 자세들을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충청북도 문화원 연합회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조직이나 단체의 성공 열쇠는 소통과 화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개 문화원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문화원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별 문화적 배경을 한데 모아서 충북 문화를 발전시키고 우리 충북 문화를 전국에 알리는 데 이렇게 힘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피플 위드 CJB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도민분들께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 문화를 얘기할 때 백범 김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힘을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백범은 진정한 아름다운 나라가 되려면 문화의 힘이 강해야 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K컬처가 입증을 하고 있죠. 그 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해안과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문화는 다양성과 독창성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함께 아우르는 영역입니다. 문화의 꽃은 홀로 피우는 것이 아니고 충북 도민과 함께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원이 문화를 행복한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충북 문화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우수성 및 다양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생활문화 진행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문화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강전석 충청북도 문화원 연합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도민 모두가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피플 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